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최주류 시작하겠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2024년 10월 11일, 10월 10일 어제 수상을 했는데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오늘 그 기사는 딱 하나 준비했고요. 외신은 하나 준비했고, 한국에 관련된 기사나, 아, 뭐랄까요. 페이스북이나 뭐 SNS나 이런 거는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거 기사도 좀 있고요. 네. 뉴욕타임즈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 2개월 전에 한겨레 신문을 구독해서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룻바닥에서 그 신문의 그 인쇄 그 냄새 있잖아요. 인쇄 막 인쇄한 그 냄새를 맡는 게 또 아침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읽으면서 오늘 뭐 한겨레도 꽤 일면에 잘 썼습니다. 잘 그 정도면 어제 그렇게 수상을 하고 그렇게 빨리 준비를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저도 기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방송 기자들한테 그 정도 깊이로 그 짧은 시간에 쓰라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방송국의 방송사의 문학 담당 기자들은 절대 그렇게 못 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겨레뿐만이 아니고 다른 언론사에서는 얼마나 잘 썼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 매경 인터뷰 기사가 눈에 띈 게 하나 있었는데 매경 인터뷰 기사 같은 경우는 한 열흘 전인가요? 일주일 전에 이거 저 수상이 결정되기 전에 이메일로 인터뷰를 아주 훌륭하게 했더군요. 그거를 이제 수상과 맞춰서 이렇게 딱 내보냈는데 그게 굉장히 좋았고요. 예, 그래서 좋은 기자들이 여전히 특히 이제 문화부나 이쪽에는 좀 있구나. 예. 방송 기자는 방송 제작을 해야 되는 특성상 이렇게 글쓰기에 단련된 기자들이 없습니다. 거의. 예, 거의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제가 방송 기자 출신이니까. 예, 농담이었습니다. 예, 너무 기쁘네요. 너무 기쁘고요. 예, 멤버십 여러분들도 다 기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타임즈에 또 그 문학 작품 못지않은 뉴욕타임즈의 기사들을 쭉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강이 탔다. 노벨 문학상 탔다라고 헤드라인 걸려 있고요. 예, 채식주의자로 가장 잘 알려진 작가고 한국에서는 첫 수상이다라는 게 부제목입니다. 한강은 채식주의자는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surreal, 예, 초현실적이고 어떤 전복적인 그런 소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노벨상 수상위원회에서 언급한 작품들, 한강에 언급한 작품들이 한 7작품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꼭 채식주의자만 이야기할 건 아닐 것 같고요. 노벨상 위원회가 왜 이 사람한테 상을 줬냐라고 했을 때 위원회 그, 선정한 그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대변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밀도 높은 시적 산문을 통해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직면했고 인간 삶의 본질적 취약함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2007년에 베지테리아는 뭐죠? 채식주의자는 이렇게 뭡니까? 출판이 됐고요. 그 전체 내용은 보신 분들은 저는 사실은 한강의 작품을 이렇게 서서만 봤습니다. 이유가 저 위에 지금 말씀드린 역사적 트라우마와 직면했고의 5.18이 주로 나오잖아요. 5.18 때 저는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 광주에서 갇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기도 좀 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기자 생활하면서 역사적 트라우마는
세월호가 너무 커요. 세월호가 너무 제 가슴 속에 너무 크고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쌍욕도 제가 좀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그걸 이제 그대로 직면해서 그걸 뭔가 그 문학 작품으로 써 내려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읽는 사람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영화도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보는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게 뭐 대단한 거죠. 예, 대단한 겁니다. 채식주의자는 어떤 내용이냐면 뉴욕타임즈의 소개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주부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일단은 뭐 이 뭡니까 육식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먹지를 않고 결국 본인은 나무가 되기를 희망을 하죠. 염원을 하죠. 그래서 나무가 되어서 햇볕만 먹고 사는 그런 삶을 미 되기를 꿈꾸는 한국 주부에 대한 이야기라고 써놨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예, 슬쩍 봤는데 어려운데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로치스타 카푸르라는 평론가는 한강 그리고 놀라운 게 말이죠. 여기에 여러 평론가가 나오거든요. 뉴욕타임즈가 이 하나의 기사도 엄청 길어요. 엄청 긴데 이 하나의 기사를 위해서 평론가 몇 명이랑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고 이 유럽에 있는 저 문학 담당 기자예요.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이 기자의 어떤 한강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뛰어난 것 같고요. 이 포로치스타라는 그 평론가가 그 한강에 대해서 평가한 것 이미 이전에 뉴욕타임즈의 북 리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뉴욕타임즈의 북 리뷰에 책 서평에 걸려 있다, 서평에 걸린다라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사실은 뉴욕타임즈는. 근데 이제 거기 그 서평에서 이미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포로치스타라는 그 평론가가 이 사람은 그냥 선지자적이다. 비저너리다. 한국에서 비저너리, 선지자적이라고 찬양받을 만 하다. 마땅히 그럴 만하다. 라고 평을 해놨습니다. 격찬이죠. 원래 한강 작가가 받을 거다라기보다는 칸슈에라는 저 중국 작가가 받을 것 같았는데 굉장히 좀 깜짝 놀라운 소식이었고 한국에서도 별로 예상을 안 해서 MBC도 그렇고 KBS도 갑자기 소식을 전했던 게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의 문학 지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놨고 또 어떤 지형을 바꿔놨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이 우리 한국 문학에 던진 거는 이 뉴욕타임즈는 좀 더 진실하고 주체적인 문제, 한국의 문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도전적으로 탐색할 것을 한국의 작가들에게도 그런 어떤 영감을 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때때로 이거는 모리스라는 사람의 평론이네요. 예. 아니야 모리스라는 사람입니다. 페이지 아니야 모리스라는 사람이고요. 한강 작가님의 코트랜슬레이터네요. 예, 공동 번역가십니다. 예. 모리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또 때때로 모리스가 말하는 겁니다. 한강의 작품은 아까 말씀드렸죠. 작가 세대가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진실하고 대담하게 되도록 영감을 줬다. 뿐만이 아니고 검열과 체면 유지의 문화, 검열, 센서십과 체면 유지, 페이스 세이빙이라고 하죠. 체면 유지의 문화에 맞서 싸웠고 그녀를 침묵시키려는 이러한 시도에서 매번 더 강하고 매번 더 확고한 작품으로 나왔다. 멋지죠? 네, 멋집니다. 광주에서 태어났고 53세고 그녀의
아버지 역시 소설가다. 근데 뉴욕타임즈가 의문의 일패를 한승원 잠깐 한승원 선생님한테 보냈는데요. 예, 그 한승원 작가는 그렇게 썩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much less successful 이렇게 이야기가 아니 한승원 작가님도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고 이게 뭐야? 어디 저기 서울 에대든 어디든 가면 예술대학 가면은 한예종 가도 이게 저 참고서로 나오지 않나요? 그런 분인데 하여간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대요. 예, 이사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작가 소설가의 삶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답니다. 어린 나이에 나로서는 굉장히 좀 버거웠다. 그렇지만 책이 주변에 늘 널려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한강 작가는 저랑 나이가 같은 1970년생이고 9살에 서울에 오기 전에 광주 민주항쟁을 눈으로 목격을 했고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2014년에 소년이 온다라는 책에서 그 상황을 묘사를 했죠. 그 상황을 묘사를 하면서 늘 본인 머릿속에 가슴속에 그런 생각,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폭력적일 수 있고 사람을 막 죽이니까요. 폭력적으로 죽이고 그런데 광주의 시민들은 또 쫙 줄을 서서 뭐죠? 수혈한다고 줄을 서서 이렇게 쫙 그 기다리는 광주 시민들의 모습을 또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또 숭고할 수도 있는가? 계속 인간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주제로 본인이 계속 회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노블리스트 소설가인 허난 디아즈는 한강을 극찬을 하면서 역사에 흘러가는 소리들, 역사의 루머, 이거는 역사의 루머는 막 이렇게 리터럴리 루머가 아닙니다. 예, 역사의 소문들이라는 거는 마치 그 문학적인 표현이죠. 역사의 소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그녀만의 고유한 청각을 가지고 있다. 전 세대 한국인들의 전 세대에 걸쳐 형성되고 또는 상처를 줬던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잘 다루고 있다. 그런데 그걸 교훈적으로 가르치듯이 꼰대처럼 훈계하듯이 그의 작품을 만들어 버리지는 않는다. 이게 가장 훌륭한 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세월호 참사가 아니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위패랄지 뭐 이런 거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사람 이름도 공개를 안 하고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랬을 때 어떤 한 매체에서 이른바 진보 매체죠. 진보 매체에서 이제 이름을 싹 공개를 했습니다. 그 공개를 해서 이렇게 내놨어요. 내놨고 그걸 기사화했죠. 근데 전체가 다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이었고 정부에서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폭로한다. 그때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정부나 꼰대들이 한국의 꼰대들이 아저씨까지 포함한 제 세대까지 포함한 꼰대들이 너무나 무식하게 구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저널리즘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거를 이해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놔야 할 저널리즘은 그런 식의 내놔야 할 저널리즘은 그 사람들의 그 피해자들 그 몇 명의 두세 명의 피해자들이라도 피해자 가족들의 어떤 그 생생한 어떤 인터뷰 그리고 그날의 상황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어떤 우리의 아이의 사진과 그리고 어떤 그 이름을 공개를 합니다라는 그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인터뷰를 끄집어내는 게 저널리즘이다라는 이야기를 미디어 알릴레오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꼰대처럼 훈계하듯이 교훈적으로 가르치듯이 하지 않게 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예.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처음에는 시인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강의 북미 지역의 출판사 호가스의 편집장인 파리사 에브라하미는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한강은 성견자다.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예, 한강의 작품은 여성의 내면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작품이 한국에서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고 특히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작품이고 극단적이고 기이하게 여겨졌다. 여성주의가 굉장히 많이 배어 있는 작품들이죠. 그리고 그녀의 작품 그리고 그녀의 작품과 번역과 성공은 한국 문학을 더욱 날카롭고 실험적이며 대담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국 문단의 지형을 바꾸고 대화하는 그 기술 그리고 대화의 내용 자체도 다 바꿀 것 같다라는 이야기. 또 인터뷰가 또 나오네요. 안기 무허지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그 문학과 교수래요. 리터레이처 프로페서라고 나오네요. 문학 교수라는데 이제 영문학 하시겠죠. 근데 이제 한강의 작품이 영어로 소개됐으니까 이분은 경년에 한 번씩 20년 동안 한강의 작품을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신 분입니다. 예. 그녀의 작품은 그녀의 글쓰기는 아주 거침없이 정치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정치적이다. 그게 몸의 정치학이든 그러니까 여성의 몸에 관한 정치학이든 아니면 젠더의 정치학이든 여성 남성의 성의 정치학이든 또는 어떤 국가 체제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정치학이든 그 거침없이 정치적이라는 것이죠. 한강의 작품은. 그러나 절대 놓치지 않는 것. 아까 위에 나왔던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문학적 상상력을 놓치지 않는다. 그의 작품에서는 그게 계속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풍부하게 정치적이지만 문학적 감수성을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코 위선적이지 않다. 내가 남보다 도덕적이라는 것을 도드라지게 말하지 않는다. 굉장히 유쾌하고 즐겁고 그리고 초현실적이다. 서리얼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선지자, 비저널이라는 단어, 선지자적이라는 단어가 몇 번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학 작품으로서의 훌륭한 감수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점도 두세 번 정도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다음에 강조하는 부분이 또 그냥 다 썼어요. 뉴욕 타임즈는. 120명 중에 이제까지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있는데 1901년 이후로 18번째 여성 작가라고 하고요. 나이로 치면 53세인데 키플링이랑 비교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댓글 읽을 때 설명을 할게요. 영국의 대문호 시인이죠. 1800년대에 태어난 키플링과 비교를 해놨는데 키플링이 41살에 노벨 문학상을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41살에 키플링이 탄 걸 생각을 하면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다. 이런 문장을 희한하게 써놨어요. 근데 그거에 관한 독자의 또 그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해가지고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뒤에는 한국 사회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평론가들은
서양의 평론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인 첫 번째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여성이라는 건 어쩌면 딱 맞아. 한국 너희들한테 딱 좋아. 한국의 현대 문학은 대부분 여성 소설가들에 의해 쓰여졌는데 여성주의가 강한 작품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나 미디어나 평단, 한국 언론이나 평단에서는 거의 매번 늙은 남성 작가들을 노벨 문학상 후보로 내놨었거든. 예, 그대로 번역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요. 이건 그래서 한강의 수상은, 노벨상 수상은 아주 유쾌한 반란이 아니고 유쾌한 놀라움이고, 그리고 아주 조금 그 시적으로 정의로운 것 같아. 시적으로 정의로운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의 노벨상 가뭄을 여성이 끊었다니, 여성이 끊어버렸다니, 여성 작가가 끊어버렸다니, 이게 마지막 문단이고요. 나탈리아 라춥키다라는 독자가,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이름을 부르냐면요. 뉴욕타임즈는 실명이에요. 댓글이. 저는 언론사, 제가 그래서 익명성 글로 이상한 글을 쓰는 거는 과감없이 그냥 차단해 버리거든요. 그건 언론 자유와 관련이 없습니다. 언론 자유를 하려면 본인도 실명을 드러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언론에서, SNS에서 사회적으로 담론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뭐 작가든 누구든 기자든 누구든 그게 1대1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게 동등해요. 숨어서 비난하고 댓글 놀이하는 거는 뭐 한동훈 씨가 했는지 김건희 씨가 했는지, 그 전에 김경수를 돕는다고 했던 누구죠? 걔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주의를 망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준을 떨어뜨린다. 그 민주주의나 자유의 수준을 떨어뜨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유는 꼭 책임이 있죠. 대중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욕타임즈는 그 정책 자체가 실명 인증을 하지 않으면 댓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멋진 댓글이 있습니다. 멋진 그 한강 작가님의 수상을 축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그 부분, 왜 키플링이 41세 때 1907년에 노벨 문학상 탄 것과 한강이 53세 때 탄 거를, 야 이거 백인 남자잖아. 백인 남자가 영국 사람이잖아. 완전히 시대가 다르잖아. 한 100년 전이잖아. 그거하고 한강을 비교를 하는 거는 약간 좀 부당하지 않냐? 뭘 41세, 53세 이러면서 한강이 빨리 탄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뉘앙스가 좀 이상해, 라고 기자한테 꼬집어 묻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고 전혀 다른 나라고, 뭐 그런데 그걸 병렬로 놓고 왜 그렇게 말했니? 라고 하니까 알렉스 마샬이라는 유럽의 컬처 리포터네요. 예, 문화 담당 기자인 알렉스 마샬, 이 기사를 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줘서 고마운데요. 왜냐하면 무식한 어떤 놈들이 한강이 너무 젊고 여자라는 코멘트를 마구마구 달아서, 그전에도 이 사람은 한 발 더 나간 거야. 한 발 더 나가서 오히려 한강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아예 키플링이랑 그냥 비교를 해버린 거예요. 병렬로 놓은 겁니다. 키플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영미계열 사람들은 뭐 입 닥쳐. 그러니까 입 닥쳐. 키플링도 41살에 받았어. 어렸을 때 받았어. 입 닥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진짜 재밌죠? 네. 한국 상황을 들려드리면,
2024년 7월 8일 미디어스의 보도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연루자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인선 배경에 대해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탁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영호성 문체부 국제문화 홍보정책실장을 문체부 1차관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용 차관에 대해서 문화예술 정책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이론적 기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와 업무 추진력이 탁월해서 글로벌 문화강국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용 1차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백서에서 박근혜 정부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블랙리스트 명단을 문체부에 전달했다고 나와 있다. 이 블랙리스트는 청와대가 주도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용 차관은 이 시기 영화 변호인의 파리 한국영화제 출품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예,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그 관련해서 2014년에 한국의 번역원이라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나 이번 정부로 보면 꼴통들의 집합소, 좌파 빨갱이들의 집합소로 보일 겁니다. 아마 한국 번역원은 한국 번역원이 이 한강의 작품을 번역 하지 말아라 라고 예산을 주지를 않았대요. 하지 말라고 시켰대. 근데 그나마 번역원은 그때 2014년에도 그 지시를 거부하고 자체 예산으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예. 저런 사람도 있는데 저런 사람은 있잖아요. 용차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2018년에 그 검찰의 수사 의뢰하고 징계 절차를 수사와는 별개로 문화체육부가 징계 절차를 밟는다고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데 당시에 유진영, 박양우 전 장관, 뭐 오지철, 나종민, 뭐 송수근, 김정배 전 차관, 최규학 문체부죠. 다 기획 홍보관리실장 등 뭐 한 12명이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징계 추진을 제고해 달라고 청원서를 보냈대요. 예. 그러니까 2022년 4월에 동아일보 김정은 문화부 차장이 칼럼에서 블랙리스트 징계 후배 9명 문체부 전직 관료들의 뒷북이라는 칼럼까지 씁니다. 그러면서 문체부 관료들이 영혼 없는 메시지 역할을 피하기 어렵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 뭐 징계도 안 받고 뭐 이 사람이 다시는 공직에 진출할 수 없도록 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차관이 됐겠죠. 윤석열 정부에서도 깨끗하게. 네. 한강의 소설은 사상 검증도 당했었습니다. 2019년 10월에 한겨레 기사고요.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블랙리스트가 재조명되고 있다는 오늘자 경향신문을 보면 경기도 교육청 기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뭐 책을 뭐 폐기했다 뭐 이러면서 무슨 민원 올라오고 뭐 이랬었잖아요. 예, 채식주의자. 예. 뭐 어떤 민원이 또 있었겠죠. 이 책은 뭐 성적으로 뭐 음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니까 무슨 EBS에서 만든 책도 있던데. 그거 뭐 그 경기도 교육청에 이런 책은 도서관에 실지 말아라. EBS에서 만든 성교육 관련 책도 있더라고요. 그 여의도 도서관에서 제가 봤는데. 예. 근데 경기도 쪽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뭐 하지 말아라고 교육청에다가 막 민원 놓고
그렇게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고 경기도 교육청은 오늘 보니까 우리가 폐기한 적은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대한민국 이야기였고요. 예, 이런 분들은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썼잖아요. 예, 이승만 다큐영 하나 보시라니까요. 예, 너무 고급스럽게 살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갑자기 뭐 노벨 문학상 탔다고 막 서점 가서 막 한강 문학 뭐 이렇게 찾고 그러지 마세요. 이해도 못 하니까. 예.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아요. 그냥 숨만 쉬고 사세요.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우리 청취자분들은 좋은 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좋아했던 그 김두식과 황정은, 제 와이프도 좀 좋아요. 사실은 제 와이프 때문에 저도 가끔 들었습니다. 김두식과 황정은, 김두식은 경북대 법대 교수고 저랑 한때는 패친이었는데 패국 친구였는데 지금은 페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정은 씨는 그 허스키한 목소리와 담담하게 그 세상과 소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고졸이시죠, 이분도? 고졸이라는 거를 막 그 자랑하시는 분이죠. 예. 되게 그 두 분의 앙상블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라디오 책다방 56회 예, 소년이 온다. 제가 요거는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1시간짜리인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김두식과 황정은 그리고 한강이 나옵니다. 예, 예, 라디오 책다방 56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축하드리고 예, 우리도 좀 수준 높게 삽시다. 예, 예. 뉴욕 타임즈 같은 기사도 좀 써봅시다, 제발. 예? 제가 소개해드린 평론가만 지금 몇 명입니까, 도대체? 남의 나라야. 뉴욕 타임즈 입장에서 남의 나라라고. 그잖아요, 그죠? 예. 랄라님이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즈라엘님도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그거는 그 라디오 책다방은 오랜만에 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되게 아픈데 이런 소설들 보면 되게 그리고 한강이 여수의 사랑인가? 라는 책도 쓴 거 아세요? 90년대 말인가? 예. 제 고향 여수입니다. 예, 여수의 사랑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예. 좀 알아주시고요. 뿌듯합니다. 예, 뿌듯합니다. 저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김이나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